자, 김영재 이토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부산대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진짜 제일 듣고 싶은 내용을 가져오셨네요. 요즘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요. 예, 정말 대한민국 웬만한 분들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뉴스에. 맞습니다. 예, TV를 틀면은 트럼프가 뭐 인터뷰하는 내용이라든지 예. 또는 뭡니까 정책 발표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수시로 나오고 또 더더욱 그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계속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 뭔가 달라지고 있다. 예, 그런 예. 뉘앙스를 좀 느끼세요? 아, 많이 느끼고 있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미국발 정책 충격이 그냥 연일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좀 지금까지 보셨을 때 이 내용이나 특징 어떻게 좀 살피고 계세요? 그 사실 이제 후보자 시절 때 제시한 것들은 이미 이제 언론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맞아요. 예, 크게 네 가지 방향인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취임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관세 폭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미 이제 그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그 미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역 수지 적자를 안겨준 나라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중국이죠. 네네. 중국을 포함해서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카나다 또는 멕시코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최소 10% 또는 25% 이상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 네. 이렇게 했었고요. 동시에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최소 10% 혹은 20% 일종의 이제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 그것도 이제 살아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뭡니까 그 이제 취임 이후에 이제 좀 나온 것이 상호 관세를 했어서 그 미국과 교역하는 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뭐 관세를 매겨 10% 매겨 그럼 우리도 매기겠다 똑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등하고 공정한 트럼프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공정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보편 관세, 상호 관세. 그래서 오늘 제목을 트럼프 발 이렇게 하지 않고 미국 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이제 어떤 그 집행부의 스텝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정책 참모들이 네, 이런 네.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세의 종류라든지 어떻게 하면은 미국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발굴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은 관세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맞습니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까? 예, 미국한테 도움이 될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데 더더욱 재밌는 것은 아마 두 분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많은 국가들이 일종의 이제 부가가치세를 제도를 도입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10%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관세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 미국에서는 이제 그 주별로 이제 일종의 세일즈 텍스를 해가지고 그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 좀 다르죠. 예,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한 5%라면은 예를 한국이 10% 하면 이 5% 차이에 대해서 내가 추가로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그래서 매기진 않고 매길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세가 후보자 시절에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폭넓게 굉장히 광범위하다. 이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이와 유사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를 매기겠는데 조금 이따 언제 매길지 발표를 했다가 약간 유예한다든지 예. 한마디로 협상의 가능성을 약간 열어준다는 이런 좀 특징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카나다, 멕시코는 굉장히 경제적인 동맹국입니다. 그렇죠. 예, 가장 큰 동맹국이죠. 아, 그럼요. 네. 바로 위에 있는 나라고 바로 밑에 있는 나라고 예, 예. 동맹국인데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25% 고율을 매기는 것이죠. 한마디로 관세에 관한 차별이 없다. 무차별적인 관세를 하고 있고요. 근데 25%면은 진짜 센 거 아닙니까? 센 정도가 매우 셉니다. 자유무역 협정에서는 관세를 낮추거나 0으로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25%를 매겼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뿐만 아니고 국제기구 뭐 WHO라든지 네네. 파리 그 기후 협약 이런 걸 그냥 탈퇴하는 것이죠. 미국이 돈만 내고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예, 생각이죠. 예.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무차별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협상 타협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가장 특징이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우리 김동연 그 앵커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참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뭐 이 금년도 경제 진로래였습니다. 한국뿐만 네네.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영향을 받게 됐어. 그래서 미국의 우선주의의 실체가 하나하나씩 베일을 벗기는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 미국 우선주의 핵심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네네. 그리고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될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 같이 뭐 공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베일은 계속 벗고 있는데 예.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 네, 가장 많은 적자를 안겨준 뭐 중국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또 미국과 외교적, 경제적 동맹 관계였던 캐나다, 멕시코 25% 고유 관세를 부과를 하는데 현재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중국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나타나고 그렇죠. 있습니까? 사실 캐나다, 멕시코는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나프타라고 네네.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 협정이죠. 네. 예, 나프타인데 이거는 이미 30년이 지났습니다. 맞아요. 예, 나프타의 결성은 미국이 중심이 되고 카나다, 멕시코의 경제적인 동맹체죠. 예, EU에 대응하게 만들었거든요.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나프타를 통해서 미국은 엄청난 경제적인 혜택을 누렸습니다. 예, 값싼 노동력 네. 그리고 상품이 가격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을 누렸는데 이제 미국이 좀 힘들다. 제조업이 붕괴돼서 이들한테 25% 매긴다. 과연 이게 그 적절한가 이런 문제가 좀 있죠. 근데 어떻게 된 판인지 하기로 했었는데 또 한 달을 유예시켰습니다. 네네. 예, 가장 큰 명분이 저거죠. 불법 이민자를 강경하게 막겠다, 조항하겠다. 이걸 당신 국가들이 해라. 그러면 유예시켜주겠노라. 약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과 타협의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뭐 가감 없이 했죠. 일단 예. 좀 낮게 시행한 것 같아요. 10%를 하겠다. 그 중국도 트럼프 1기 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를 해왔었고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산에 대해서 10% 혹은 15%를 관세를 하겠다. 일단 관세 보복이 있고 예. 두 번째는 중국은 제가 보건 데는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습니다. 중국은 땅도 넓고 사람도 많고 더더욱 그 땅에 핵심 광물 자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몇 가지 자원에 대해서 수출 통제도 할 수 있다. 라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미국 다국적 기업도 많거든요. 네네. 이런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노라. 음.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시는 그 의료 업체 중에서 켈빈 클라인이라든지 타미 힐피고 중국에 많이 있거든요. 규제를 하겠다. 그리고 중국은 또 더더욱 국제적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게 WTO에 제소를 하겠다. 세계무역기구죠. 네네. 세계무역기구는 여전히 자유무역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은 지금까지 2001년 WTO 가입 후에 계속해서 개혁 개방하면서 자유무역을 추구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방향으로 중국은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미국과 중국이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경우 핵심이 이제 관세인데요. 이 관세를 매긴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유무역을 포기하는 것이죠. 네네. 자유무역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교과서에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역의 이익입니다. 네네. 혜택이 가장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무역을 해서 너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사자 하는 것인데 예. 두 나라 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피해를 입을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뭐 인플레 때문에 좀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연일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어느 정도 좀 고통을 겪는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방금 우리 그 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예, 방금 이제 주식 가격뿐만 아니고 네네. 그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다가 좀 내려가지 내려갔어요. 않습니까? 예. 달러 가치가 내려간다는 것은 미국의 어떤 경제가 둔화 조짐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물론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은 미국부터 수입되는 어떤 상품이 가격이 내려가니까 물가 네. 안정에는 도움되지만은 더더욱 중요한 것은 경제 전체의 경기입니다. 핵심이 경기 둔화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관세를 하게 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역의 이익을 포기하게 되니까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 미국 마트에 가 보시면은 메이드 인 USA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네, 전부 다 메이드 인 뭐 다른 나라들, 네, 네. 다른 차이나 진짜 나라들 많아요. 메이드 인 대부분 그렇대. 그렇죠. 예. 메이드 인 코리아도 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게 힘듭니다. 예, 그러면 미국 서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싼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예. 관세가 부과되면. 그래서 이미 일부 주에서는 가격이 오르기 전에 더 사자. 이런 사재기가 현상이- 나오고 사재 그렇죠. 현상이 맞아요. 나타나고 예.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정책을 집행하기로 했다가 유예하기도 하고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네네.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정책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미 행정부하고 연준 간의 충돌이죠. 네네. 이것도 미국 내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고요. 미국 이외의 나라들에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자, 행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낮추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자라는 게 이제 보통 정부의 입장이고요. 연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이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이니까. 예, 지금도 미국은 물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네네. 예. 물가 상승률은 안정이 됐지만 물가 수준은 높습니다. 여기다 더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다 이래야 됩니다. 미국 네네. 서민들이. 예, 그래서 연준은 가능하면은 물가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것을 딜레이 시키거나 네네. 지연시키거나 금리 인하를 안 하려고 하는 이죠. 따라서 미 행정부하고 연준 간의 충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미국과 미국 이외 국가에 확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더 둔화되어지고 글로벌 경제 전체 성장률도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게 또 그러게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중국은 카드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쓸만한 카드가 자원도 없지. 그렇다고 내수 시장이 뭐 이렇게 큰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는 카드가 뭐 중국에 비하면 거의 없고요. 또 카나다, 멕시코만큼 옆에 있는 국가들도 아니고 예. 그 어떻게 보면 응용 기술이 상당히 뛰어났었는데 이제 응용 기술마저도 없고 정말 쓸 수 있는 카드는 협상력입니다. 협상력. 제가 보건 데는 그 과거에도 협상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 문제는 국내적으로 내부적으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팀워크가 약하다는 그렇죠. 것이죠.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특히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트럼프의 관세는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에 대해서도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네네. 예. 특히 뭡니까? 철강, 네.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반도체, 또 엊그제는 뭡니까? 구리까지도. 네, 구리. 구리까지도. 구리까지도. 맞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품목들이 우리한테 직격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플러스 미국발 관세 폭탄 플러스 또는 중국이나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피해도 또 클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는 그 참 이중적인 면에서 좀 영향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 얘기 좀 짧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산에 얘기하면은 부산은 그 일기 때는 뭡니까 그 이제 무관세 쿼터를 해가지고 관세는 회피하는 대신에 수출량을 좀 줄이고 왔었죠.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하고 2020년도 비교해 보면은 철강의 경우에 수출 그액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단기적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수출입 시장하고 수출의 상품을 다양화시켜야 되는데 저는 지역에 우수 중소기업이 참 많거든요. 상품도 굉장히 좋은데 판로를 이번 기회에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약간 중장기적으로 이런 그 대외적인 충격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서비스 산업 육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마이스 산업을 말씀드릴 때 예, 그걸 네네.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국내 시장을 좀 확충하기 위해서는 다행스럽게 뭐 지역과 중앙 간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초강력 경제권으로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서비스 산업을 그 좀 더 강화시켜 나갈 때 외부 충격으로부터 부산 경제를 좀 보호할 수 있고 좀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팔로 개척 기업에게들. 아, 그 굉장히 그리고 중요하죠. 소비 시장을 늘리려면은 뭔가 광역화된 경제권, 맞습니다. 예, 지역 예. 활성화. 예.
그리고 한 가지 뭐였죠? 그러니까 초강력권을 통해서 네. 내수 그러니까 국내 내수 시장을 하고 경제를, 또 동시에 외부 충격이 적은 서비스 산업, 서비스 산업, 와이스 맞아요. 산업 네, 서비스 확충 게 산업. 중요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산시하고 중앙정부하고 네. 상공 간의 필사적생의 그 협력 체제 구축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산대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였습니다. 자, 예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갈치 아지매는 있는데 왜 자갈치 아재는 없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네. 나도 좀 잘할 수 있는데 좀 시켜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신 아재분들 많으실 겁니다. 또 사투리도 따라해 보신 분들 그런 아재분들을 위한 날이 찾아옵니다. 예, 3월 11일 화요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자갈치 아재 전철 리포터 그리고 정경진 아나운서가 신춘 특집 자갈치 아재로 특별한 시간을 꾸며드립니다. 예, 자갈치 아재니까 예, 또 부산 남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부산 남자의 음식 그리고 부산 남자의 표현 방식인데 예, 공감도 해주시고 참여도 많이 해주이소. 예, 늘 들으시던 그 자리에서 자갈치 아재 아주 굵직하면서도 구수한 사투리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예, 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문자를 또 오늘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예, 1441번님 감사하고 예, 오늘도 웃으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갈치 아침에 18,618회 김예지였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